어,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방금 전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인권에 관한 내용들 아주 너무 잘 들었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같은 의견이고요. 그 실제 이제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잘못됨을 지적하고 문제를 이슈화하지만 실제로 어떤 환경이나 시스템들을 우리는 갖춰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까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칭찬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나무람보다는 이제 칭찬이나 어떤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들고, 특히 이제 오늘 이런 인권 세션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발제자가 준비하신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도 한 여러 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학생 선수나 직장인 선수 모두의 목표는 실은 경기력입니다. 경기력 향상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을 올리기 위한 명분으로 실은 인권 문제가 사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목표는 경기력인데 그 경기력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은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인권을 얘기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접적인 상황만, 즉 대면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내용에만 지금 사실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정책은 논하지 않고 있어요. 늘 벌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실은 이제 문제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그 결과에 앞서서 운동선수의 환경적 요소를 초기부터 여러 관점에서 조금 새롭게 잡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 및 시설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예방적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연 좋은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가 시스템은 그걸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직업의 자격 배출은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일정한 교육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여러 직업군을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학교 교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등 사람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직업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입니다. 그래서 최소 전문대학 이상의 어떤 전공 수업을 통해서 수년간 그 분야의 철학을 바탕으로 역량을 개발시켜서 배출시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혹시 모를 인간적 품성에서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사전 교육을 통해서 방지하고 본인의 또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적성을 점검하는 예방적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분야에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스포츠 분야 스포츠 지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자격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 따는 것처럼 기능적인 내용만 가르쳐서 실은 자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조차 갖추고 있는지를 그리고 제도적으로 점검하지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무자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 분야만 그렇습니다. 국가 및 사회가 보장해주는 적정한 임금 체계가 잘 안 되어 있고요. 또 여러 분야에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4대 보험, 기타 등등 그런 근로 기준이 열악합니다. 체육 분야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지도자 직업 등 체육 강사 신분, 안정된 직업군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업은 안정된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권을 무시한 지도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받는 직업으로 사실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사실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배출된 지도자. 배출된 지도자가 정기적인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자격이라는 게 이제 유효가 있는 기간이 자격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지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유효라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그 초심 때의 역량을 기억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적인 그런 점검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런 예를 보면 그 임용보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교사가 직장을 옮겨도 전 직장에서 발생한 그 불미스러운 이력 같은 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옮겨도 숨길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의 도입을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사실 이 제도가 많은 발전을 시킬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벌백계 하는 시스템은 그런 기능은 전반적으로 또 사실은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 사용 등 운동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아까 우리 황대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운동선수들이 가만히 보면 누구든 통제된 합숙 훈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근거리 운동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환경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얘기할 때 독일의 골든 플랜을 얘기하고 일본의 부카츠 시스템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 환경과 사용 시스템은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어떤 골든 플랜이나 부카츠에 관한 얘기만 할 뿐이지 과연 거기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을 우리가 갖추어주고 시스템을 환경을 만들어주는가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시설들을 건립하면 뭐 하겠는가. 전문성 있는 어떤 관리자, 체육 전문성 있는 관리자는 사실 그곳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공공체육시설 활용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주체가 도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다 보니까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동 시간이 있고 그리고 등등 수업 시간을 제외한 운동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설을 임대해주는 시설기관하고 서로 협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배려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전문성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제 최근에 그 민선체육회장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러면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이 그런 한계가 사실 축소가 됐고 공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부모님들의 어떤 주머니를 털어서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또 그러다 보니 그걸 지적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운동부가 또 해체되는 그런 악순환이 사실은 만들어지죠.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과연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사실을 또 얘기하고 싶고요. 네 번째,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 아파요. 부상이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어떤 품질과 성능에 대해서 초기 건립부터 인증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오랜 기간 배드민턴을 쳤는데 동호인들은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육관에서 매일 땀 흘리면서 운동했는데 선수들도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어린 학생 축구 선수들은 피땀 흘리면서 인조잔디 구장에서 뜁니다. 열심히 훈련합니다. 근데 막상 역량을 발휘해야 할 성인쯤 되면 대다수가 부상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접어요. 대한민국의 운동선수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설 속에서 그 시설이 인체에 미치는 충격 흡수도 또는 미끄럼 방지도, 뭐 유해물질 함유도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인증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그리고 누구도 그걸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공무원조차도 뭐 등등 누구도 확인하려 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시설에서 우린 끊임없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불량한 운동 시설 속에서 운동을 하니까 부상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력 저하가 생기고, 그러면 지도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도한 훈련을 불러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불공정한 환경에 노출된 선수들이 어떤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점검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아까 우리 황대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개선은 만들어지지 않은 채 늘 잘못된 것만 우리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사실 이제 이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와 시스템들을 이제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로 만들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우리는 아픔을 참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체육, 특히 우리 운동선수들 인권들 열매가 싱싱한지 썩었는지를 가지고 분분하기 전에 토양을 먼저 확인하고 거름을 주고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초부터 바로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